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정부가 오늘 코로나19 백신 수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약 1,400만 명분이 더 많은 최대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백신 접종 가능 시기는 언제인지, 우선 접종 대상은 누구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려대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연결해서 백신 관련 소식들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미국이나 유럽 경우에는 자국 인구의 2배 이상의 백신 물량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로 보면 한 88%가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해요. 4,400만 명분이라고 하면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일반적으로 백신에 의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려면 전 국민의 최소 60%는 항체를 가져야 되거든요. 네. 일단 이 조건이면 현재 확보한 물량이면 충분하다고 보건당국은 판단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일부의 국민들은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선구매 가능한 물량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물량을 확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만약에 항체 지속 기간이 짧지 않다라고 하면 보건당국의 판단이 맞을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항체 지속 기간이 네. 길지 않다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일부 그 연구 논문에 따르면 항체 지속 기간이 한 3개월에서 5개월로 짧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됐을 때는 추가 접종이 필요하고요. 예.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지금 확보한 물량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당초 계획보다 1,400만 명분을 더 확보한 건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도 아마 고려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현재 확보 물량이 한꺼번에 국내로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더군다나 코백스 퍼실리티 구매량은 언제 공급될지도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확보 가능한 물량을 최대한으로 구매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더군다나 화이자하고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국가에서 선구매를 하면서 남은 물량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하다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물량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상황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신속하게 접종을 실시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백신 지금 이제 접종이 본격적으로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 상반기라고 하면 언제 무렵쯤인지 상반기가 정확하게 언제까지를 그러니까 물론 6월까지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빨리 맞는 게 좋잖아요. 네네네.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백신 접종이? 지금 선구매 계약을 마친 제조사가 네 군데인데요. 네. 이 네 가지 제약사 중에서 가장 먼저 국내로 공급될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마 2월에서 3월쯤이면 국내 일부 물량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네. 일단 들어온다고 바로 접종이 시작되느냐 그건 아니고 식약처에서 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에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물론 상황인 만큼 식약처에서 긴급하게 신속하게 승인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네. 그렇게 됐을 때에는 빠르면 내년 4월, 5월 요 정도부터 접종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요. 화이자 백신인데 그러면 물론 다른 국가들 미국에서도 지금 백신 접종을 우리보다는 더 빨리 할 테니까 이 정도 내년 4월 정도부터 우리가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하면은 그 전까지 부작용을 충분히 좀 확인해 볼 만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면 내년 4월 늦어도 5월 정도면은 접종이 이제 고위험군 그러니까 우선 접종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접종이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은 오늘부터 접종이 들어갔고요. 네. 미국도 크리스마스 전에는 접종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텀이 발생을 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예. 그래서 이 정도 기간이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뭐 필수 의료 인력이라든가 아니면은 특히 이제 그 만성 질환이나 이런 것들 그 지병을 갖고 있을 만한 노인층이나 이런 분들을 먼저 이제 그 접종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본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지 또 개인이 저는 이 백신 맞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코로나19 백신 자체가 의무 접종 대상이 되는 백신 형태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는 맞다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그 개인이 어떤 백신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우리 보건당국에서 밝힌 바로는 선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처음에 접종이 들어가는 대상 그룹은 그 고위험군 위주로 해서 먼저 접종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의료 인력이 접종이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무료 접종 계획을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서 무료이면서 일단 선택권은 없게 되는 거고 만약에 백신 선택권이 있는 경우에는 유료로 해서 한 800만 명분은 추가적으로 별도로 유통을 시키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무료 접종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권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지금 세계보건기구도 지금 권고사항으로 내놓은 게 백신의 의무화보다 설득이 더 효과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전 백신 접종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지금 설득을 해야 될지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일단 이 부분은 설득의 개념보다는요. 네. 백신 접종 전에 국민들이 이 백신에 대해서 신뢰를 갖는 게 먼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백신을 접종 들어갈 때 해당 백신에 대해서 국민들께 얼만큼 신뢰를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네. 지금 화이자도 그렇고 모더나도 그렇고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렇고 이런 방어율 개념으로 해서 중간 결과식으로 해서 효능을 지금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안전성 문제도 특이적인 이상 반응은 없었다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를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은 아직까지 불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일정 물량들이 국내로 들어왔을 때 식약처 심사를 받는 과정에는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제약사로부터 제공이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투명한 공개 그리고 전문가들에 대한 평가를 받고요. 네. 이렇게 전문가 평가단이 안전하다고 인정을 할 때 그때 비로소 국민들께서 그 백신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를 쌓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일반적으로는 어린이나 청소년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엔 네네. 빠졌어요. 그 이유가 뭐죠? 일단 지금 가장 개발이 빠른 화이자하고 모더나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세 개를 들 수가 있는데요. 예. 일단 모두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임상시험 결과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는 현재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고요. 네. 모더나는 계획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임상시험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접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이 말씀하십시오.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접종이 들어가려면 임상시험 결과가 적어도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마도 적어도 최소 3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3개월 정도 후에 임상 결과가 완전하게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상이 없다라고 판명이 나면 접종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접종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할 무렵쯤이면은 어린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한 임상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군요. 그때쯤이면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8세 이하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호 대상자들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18세 이하 그룹보다는 성인들이 먼저 접종을 받고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 검증을 한 다음에
그 상대적으로 약자인 청소년들에 대해서 향후에 접종이 들어가는 게 지금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백신 개발사의 부작용 면책권 요구를 지금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백신을 맞았는데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누가 그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글쎄요, 제가 제 법률가가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부작용 발생 시에는 어차피 법적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이렇게 됐을 때에는 면책권을 부여한 게 국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의 주체는 국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직 그것도 사실 법률적으로 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군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구매에 합의한 제약사가 4곳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아스트라제네카는 좀 부작용과 효능 문제가 또 불거지기도 했었고 또 화이자는 이게 영하 한 7, 80도의 초저온 상태에서 유통해야 된다고 하고 다 장단점이 좀 있더라고요. 예,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과거 9월 달에 심각한 이상 반응, 그게 횡단성 척수염이었거든요. 네. 이게 발생하면서 임상 시험이 한때 중단된 사례가 있었어요. 네. 근데 당시 제약사 측에서는 백신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해서 다시 임상 시험을 재개를 했는데 네. 과연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거냐, 이 부분은 향후에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보관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 이번에 영국에서 처음 이제 접종이 시작되는데 네. 이 부분도 마이너스 70도에서 80도에서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일단 국내로 공급이 되면 보건당국 차원에서 어딘가에 이 백신을 보관을 해야 되는데요. 네. 보통은 우리가 초저온 냉동고라고 해서 디프리저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되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기계에 대한 확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일선 의료기관으로 유통 시에도 해당 의료기관에도 이 초저온 냉동고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근데 네. 이게 굉장히 고가거든요. 네. 그리고 수량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생산하는 데를. 그래서 이 부분이 충분히 갖출 수 있을까는 좀 의문이 좀 들고요. 예. 더군다나 향후에 어떤 백신 형태든 간에 지난번 독감 백신과 같은 콜드체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네. 보건당국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겠군요. 네네. 네. 그리고 지금 가장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만약에 백신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언제쯤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건 것 같아요. 글쎄요, 저도 바람은 이제 접종이 시작된 후에 급격하게 바이러스 확산세가 꺾이면서 지금 상황이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견해로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체 지속 기간이 짧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네. 더군다나 백신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투여를 하게 되면 바이러스는 이걸 장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돌연변이가 지금보다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돌연변이가 하필이면 지금 백신의 어떤 타겟으로 보고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 부위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네. 백신의 효용이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종합적인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백신을 접종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 확산세가 급격하게 감소할 거다, 이렇게는 기대를 안 하고요. 반면에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면 병원성은 감소할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독감처럼 또 매년 지속적으로 유행 가능성 있는 변이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처럼 백신 접종이 일어난 후에는 지금과 같은 어떤 패닉 상태는 아닐 거다. 왜냐하면 백신 자체가 방어율,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감염을 완벽하게 억제하지는 못해도 네. 임상 증상은 감춰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보이고 있는 어떤 치사율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의료 시스템의 붕괴, 이런 것들은 막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백신 접종 초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의 효능이 완벽한 100%를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임상 증상은 일부는 가려도 체내에 일정량의 바이러스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 맞은 사람들은 개인 방역 수칙에 다소 소홀해질 가능성이 좀 있고 네. 접종 맞지 않은 사람들한테 오히려 전파를 더 확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럼 사실 백신 맞았다고 무조건 안심할 상황은 아니군요. 네, 그래서 한동안은 네.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동안은 지금 같은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년 내내 아마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려대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할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비틀즈의 스트로베리 필드 포에버 들으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trawberry fields, nothing is real, and nothing to get hung about. Strawberry fields forever. Living is easy with eyes closed. Misunderstanding all you see. It's getting hard to be someone, but it all works out. It doesn't matter much to me. Let me take you down, 'cause I'm going to strawberry fields. Nothing is real, and nothing to get hung about. Strawberry fields forever. No one I think is in my tree. KBS 58분 날씨. 오늘 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남과 제주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낮에는 중부지방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중북부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적설량은 1에서 3cm입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오늘보다 0.5도 오른 영하 3도로 예상되고 제천은 영하 9도, 광주 영하 2도 등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에서 영상 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오늘보다 1.9도 높은 6도로 예상되고 제주는 12도, 대구 9도 등 낮 최고 기온 5도에서 1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이하, 특히 강원 영서는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건강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서울